새벽 4시. 서울의 한 개인 택시 차고지.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박 기사님이 차 문을 엽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합니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우고 서울의 골목골목을 누볐던 그의 훈장 같은 손이죠. 하지만 오늘 그의 에마인 소나타 옆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서 있습니다. 지붕 위에 거대한 센서를 달고 운전석이 텅 빈 채 스스로 시동을 거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박 기사님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네. 나지막한 탄식과 함께 그는 평생 손때 묻은 핸들 커버를 벗겨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뜨거운 자부심이 비효율이라는 단어 하나로 삭제되는 현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보는 눈 케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동의 혁명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거대한 퇴출 예고장을 보고 있습니다. 운전대. 그것은 단순히 차를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의 책임감이었고 자식들의 학비였으며 도시의 혈관을 잇는 인간적인 사명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은 말합니다. 사람의 운전은 너무 위험하다고. 졸음운전도 하지 않고 난폭운전도 하지 않으며 신호 위반조차 모르는 인공지능이 운전대를 잡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라고 말이죠. 자, 이제 택시를 타고 강남대로로 나가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태우고 있습니까? 앞 유리에 비친 것은 기사의 친절한 미소가 아니라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 차가운 서버의 연산입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볼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을 책임지던 마을버스 정류장. 그곳 역시 인공지능이 장악했습니다. 기사님과 나누던 가벼운 인사. 비 오는 날 천천히 가달라는 부탁. 그런 인간적인 소통은 이제 데이터 전송 오류일 뿐입니다. 무인 버스는 감정이 없습니다. 정해진 노선을 정해진 시간대로 기계처럼 왕복합니다. 그 안에는 한때 삶의 무게를 짊어졌던 버스 기사의 자리가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현장은 지상 3만 피트 상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망하던 직업, 항공기 기장. 그들의 조종석 콕핏은 이미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굿모닝, This is your CAPTAIN. 부드러운 목소리의 기내 방송.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착륙과 순항은 이미 AI 시스템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이제 조종사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오작동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고액 연봉의 관람객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도 AI는 인간의 판단보다 자신의 계산을 더 신뢰합니다. 기장이 수동 조종관을 잡으려 하자 두얼 인풋이라는 경고가 뜹니다. 인간의 개입을 시스템이 제재하는 것이죠. 비켜라, 인간아. 내가 더 위험하다. 기계가 기장에게 던지는 서늘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비단 운전직만의 일이 아닙니다. 물류센터의 지게차 기사, 건설 현장의 크레인 기사, 바다 위의 선장까지 조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모든 직업군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완벽합니다. 로봇 기사는 밥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결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부의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가장 완벽한 노예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십만 명의 운전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립니다. 그들은 평생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코딩을 배우고 AI를 설계하라고요? 그것은 그들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마약에 취해 그들의 눈물을 외면합니다. 택시가 싸지니까 좋네. 버스가 정확하니까 편하네. 그 안락함의 비용은 누군가의 삶이 통째로 파괴된 대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고 자랑합니다.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면 교통사고가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죠. 안전해지겠죠. 하지만 그 안전해진 세상에서 일자리를 잃은 가장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기술이 주는 풍요는 기술을 소유한 소수에게만 집중됩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은 전 세계의 이동 데이터를 독점하고 무인 함대를 운영하며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 모읍니다. 반면 예전 기사들은 정부의 얄팍한 기본소득에 의존하며 생존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이동 정보는 기업에 팔리고 나는 그들이 정해준 경로로 배달됩니다. 기사님들의 눈물. 그것은 낡은 시대의 미련이 아닙니다. 인간이 통제권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의 표현입니다. 박 기사님이 차고지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택시 바퀴를 쓰다듬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에서 그는 지난 30년의 열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기계의 진동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전 세계의 운전 노동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운전해도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고단한 여정 속에 담긴 인간의 마음까지는 복제할 수 없음을 말이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막차 시간 지친 취객의 등을 두드려주던 그 버스 기사님의 따뜻한 손길을, 비행기 이륙의 순간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던 기장의 떨리는 심장을 말이죠. 미래극장은 이 잔혹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로봇이 점령한 도로 위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마지막 운전대가 무엇인지 고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안개 속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거친 파도를 함께 넘을 우리의 연료가 됩니다. 지금 당신의 차는 스스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직접 몰고 가고 있습니까? 이미 당신의 손은 운전대에서 미끄러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가 도구의 지배에서 알고리즘의 통제로 넘어가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도구를 쓰던 시절에는 도구가 고장나면 고쳐 썼습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우리를 쓰는 시절에는 알고리즘에 맞지 않는 인간은 버그로 취급되어 폐기됩니다. 자율주행 택시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그 안락함에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코드 뭉치에게 맡긴 셈입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알고리즘의 판단 미스로 사고가 났을 때 기업은 보험으로 해결하겠지만 당신의 목숨은 데이터 손실에 불과합니다. 기사님들은 사고가 나면 몸을 던져서라도 승객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래밍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숭고한 희생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로봇은 계산합니다. 승객 한 명을 죽이는 것이 경제적인지 아니면 보행자 10명을 치는 것이 나은지. 그것이 바로 현대판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 가치는 알고리즘의 수식 속에 갇혔습니다. 운전 노동자들의 눈물을 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가장 확실한 경로가 가장 인간다운 선택입니까? 효율성이라는 신 앞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짧은 대화, 어느 골목에서 발견한 이름 모를 꽃. 로보택시는 절대 이런 낭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단거리, 최저시간. 우리의 삶은 이제 GPS 위 직선으로만 존재합니다. 곡선의 미덕이 사라진 도시에서 인간의 영혼은 숨이 막힙니다. 기사님들의 시대가 저문다는 것은 도시의 낭만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밤늦게 홀로 길을 걷다 만난 택시의 불빛. 그 안도감을 로봇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퇴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각을 잃고 직관을 버리고 기계의 안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의존증 환자가 되고 말이죠. 박 기사님이 벗겨낸 핸들 커버는 박물관으로 가야 할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의 주권 그 자체입니다. 미래극장은 여러분이 다시 운전대를 잡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남이 짜준 경로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직접 핸들을 꺾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고 길을 잃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기계와 다른 인간만의 고귀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능이 자본이 된 시대, 지능을 소유한 기술 기업들은 이제 우리의 행동마저 자본화하려 합니다. 당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수익 창출의 도구가 됩니다. 무인버스의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거리를 보십시오. 그곳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기계들이 서로를 위해 서비스하고 기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기계의 생태계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 생태계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저 그 속을 떠도는 기생생물일 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알고리즘의 노랫소리에 홀려 절벽으로 향하는 사이렌의 노래에 귀를 닫으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박 기사님의 눈물은 곧 당신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하던 전문직도, 당신이 자부하던 예술성도 결국 알고리즘의 최적화 앞에서는 똑같은 비효율일 뿐입니다. 오늘도 미래의 거친 숨소리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기계의 침공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인류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는 권력입니다. 이동 데이터는 인류의 흐름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입니다. 자율주행 기업은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설계한 도시는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그들의 상점, 그들의 서비스가 있는 곳으로만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자유는 알고리즘의 의도로 대체됩니다. 자유의 종말. 그것은 소리 없이 아주 편안하게 찾아옵니다. 로보택시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맡긴 채 우리는 서서히 노예가 되어갑니다. 기사님들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거대한 독점에 맞서 싸울 마지막 소시민적 방어벽이 무너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 기업의 자비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의 진실입니다. 깨어나십시오. 편리함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차가운 현실의 비바람을 맞으십시오. 그 고통만이 우리를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래극장은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하겠습니다. 눈을 가리는 화려한 루미 조명 대신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진실의 빛을 비춰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자율주행차가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할 때 그 목소리 너머에 숨어있는 기업의 탐욕을 읽어내십시오. 우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되는 화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류입니다. 미래를 보는 눈, 미래극장. 박 기사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오늘 기획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케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